멘토입니다. 그래, 오늘 지나가 버리면 오늘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싸우지 않고 즐겁게 말다툼하지 않고 작게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나이 60이 되니까 그걸 알게 되네요. 진짜.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많은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유 흐뭇하고 저 사실 흐뭇하거든요. 제가 앨범을 보니까 솔직히 저 10년, 20년보다 20년 전보다 피부 더 좋거든요. 이게 이상할 테지만 피부도 좋고 더 사실 굉장히 인상도 변했어요. 인상이 피었어요. 삶이 피니까 인상도 피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나는 막 웃고 싶은데 잘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웃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공유를 하다가 제가 누스킨에 그날이 있었겠죠. 그날. 그리고 그날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사장님들과 따뜻하게 나눠보자고 합니다. 공유해 볼게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잘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저는 이거를 깨닫게 된 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가치를 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됐거든요. 느스킨으로 저는 인생을 살 때 행복하자예요. 행복하자. 똑같은 어떤 그 상황이 닥쳐도 행복하게 풀자. 이런 인생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족이 불행해요. 엄마가 썰렁하잖아요. 냉담하잖아요. 온 집안이 썰렁해진 거 아시죠? 그쵸?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넣어봤는데 저랑 저희 남편은 저 남편 누군지 아시죠? 저희 남편은 30 거의 35년째 살고 있거든요. 34년째 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햇불이 돼줘요. 햇불이. 그럼 저는 그 햇불을 받들어줘요.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인데 제가 제 삶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주제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도 만났으니까 저 그날이 있었어. 그날 누스킨을 알게 된 날, 누스킨을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든 날. 두 번째, 그날 이후 진짜 나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깨닫게 된 날. 그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미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그것이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게 작게 와요. 먼저 저는 이제 그날이 저는 남편이 저를 리크루팅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자영업 꽃집을 하고 있었는데 참 사실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었는데 우리 둘은 어땠냐면요. 되게 행복했어요. 행복하단 말이 무엇이냐면요. 뭔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출발했지만 늘 어떤 거를 어 그때 당시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새로운 걸 되게 찾았어요.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막 찾았는데 어느 날 저의 남편이 김경주 사장님이 리크루팅 할 거리를 가져온 거죠. 그게 바로 누스킨이에요. 밤새도록 저를 아주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그럼 나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막 좌충우돌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였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그 사업인데 사업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몰랐고 그게 잘 안 닿았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가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돌보기까지 너무나 막 진짜 막 이렇게 시간이 한 3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과도 안 나고 잘 나지도 않고 막 뭔가 그럴 때가 막 흐릿한 때가 막 반복될 때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정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이제 왔지만 이때의 느낌은 저는 이제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를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리크루팅을 해줬던 남편에게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열정에 반해서 열정이 얼마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열정을 제가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김경수 사장님한테 그거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셋이 있었어요. 8살, 6살, 4살. 남자아이들 3명이 있었죠. 나중에 또 아이들이 저의 그 사업자 수와 비례해서 또 막 더해지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 시절 나름대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날 이유가 온 거예요. 뭔가 어떤 사업의 진전이 보여야 될 때가 있었어요. 나 자신에게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날이 언제였냐면요. 뉴스킨에 그 어떤 성공자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전에는 나하고 거리가 좀 멀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러는 때가 스스로에게 막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깨졌냐면 세상에 나보다 더 의기소침해 보이고 더 말소리도 작고 뭔가가 또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 이분들이 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는 거를 보면서 저분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누스킨 사업이라는 본질을 파악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행복해진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사장님들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리학에서는 이 고체가, 그러니까 온도나 어떤 이 상태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임계점을 넘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 본질이 변화가 차츰차츰 오게 돼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면 제가 요즘에 혹시 로니박 사장님의 부의 임계점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마 최근에 나온 책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읽어가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증명된 어떤 논리인데 이제 인용한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을 투자를 하면 10년이 걸리고요. 그거를 앞당기고 싶으면 하루 10시간을 하면 3년이 걸리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라 하면은 어떠한 일도 3년 내지 10년을 일하는 시간이 대체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러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이 말씀을 경험으로 또 이렇게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뭐라겠냐면 어떤 분야든지 그게 가수가 됐든 어떤 물리학자가 됐든 또 어떠한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숨은 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숨어있는 시간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시간. 이 드러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이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메칼프의 법칙이 있죠. V는 N의 자승. 자, 산술적이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이라는 뜻이죠. 느스킨 사업이 저한테는 그날 이유가 뭐라 했냐면, 이게 더하기 사업이 아니구나. 이거는 반드시 2 곱하기 2는 6의 사업이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여요. 내가 꽃집을 하는 거나, 아니, 꽃집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 차라리 꽃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시간들이 막 갈등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꽃집을 처음에 할 때 시간을 뉴스킨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생계였거든요. 생계. 꽃집이 생계였어요. 그 꽃집을 놓을 수는 없었죠.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낮에도 자기 시간을 다 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시간을 정말 1시간도 10시간처럼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반드시 내가 많이 시간이 주어졌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지만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를 온전히 활용을 하면요. 오히려 막 널려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더하기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거죠. 2 곱하기 2는 6이 되는 거죠. 어떤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사람들은 막 땅을 팝니다. 시간이란 걸 투자했죠. 그런데 이 금강이라고 생각해 보면 잠깐 보세요. 조금만 더 뚫으면 될 거를 아래 사람 어때요? 돌아가는 거죠. 10cm 남겨놓고 막 뚫다가 10cm 남겨놓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끝까지 해는 게 뭐냐면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왁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 보석이. 그래서 성공자들이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떤 사람이 10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이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만장자를 누스킨의 꽃은 백만장자거든요.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요. 월, 천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연봉, 억대 연봉을 돌파하는 시점을 바로 백만장자 시점이라 하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때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저 사람은 한 3년 만에 달성했어. 그럼 내가 5년 만에 달성해보지? 10년 만에 달성해보지? 이런 마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느슨하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어떠냐면 자, 100만 장자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산술적이라면 어때요? 50년이 걸려야지 500만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왜 이게 산술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이냐면요. 보통 500만 장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 10만 장 100만 장자가 10년이 됐어요. 그럼 500만 장자가 될 때까지는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바로 10년 안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장자는 어때요? 100만 장자가 되는 곱하기 10을 곱하면 자 100년이 걸려야 되죠. 1000만 장자가 되려면. 뉴스킨에서는요. 훨씬 더 10만 아니 100만 장자에 다른 시간보다 더 앞당겨 버리는 게 뉴스킨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이. 지금은 여러분 사장님들이 막 땅을 이렇게 보석을 향해서 파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절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오는 일은 없어요. 결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자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와요. 그 자산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산은 또 자산을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쇼프를 하면서 그 새로운 사장님과 쇼프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떠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지 않아도 사장님에게 매달 자산의 형태로 주어지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얼마이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사장님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저 50만 원이요 그랬어요. 50만 원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자산의 형태를 보면 매달 그냥 근로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어때요? 작죠. 택도 없죠. 근데 비근로소득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면요. 이거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5억에서 10억은 H를 해놔야 혹은 내가 한 10억 정도의 어떤 건물을 사놔야 거기서 임대료가 나오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이 안 들잖아요. 우리 사업은 그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얼마나 내가 본질을 알고 시간의 배합을 잘 하느냐. 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자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지난달에 제가 소비자를 하나도 구축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 소비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자산의 형태예요. 또 제 파트너인 사업자의 사장님들이 저 이번 달에 벌금 얼마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스스로가 해내요. 그렇게 해서 자산 형태가 만들어지는, 불어나고 또 유지되고 불어나고 유지되고 불어나고, 이거를 반복해 보면서 얼마나 이 사업이 위대한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혹시 사장님들 이 콜라병에다가 이렇게 탁구공을 딱 넣고 이거 맞춰본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쉬울 것 같죠? 가볍고 콜라병 위에다 딱 이렇게 탁구공을 놔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지나가면서 탁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여기 멈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지나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한 10명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도하면요, 거의 한 80%는 실패해요. 근데 두 번째 반복을 하게 해요. 그러면요, 확률이 50%로 줄어들어요. 근데 맞히는 사람이 50%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게 되면요, 거의 한 70%는 이거를 초청을 맞히거든요. 탁 떨어뜨려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어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교육이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건데, 제 뒤에 제가 있고요, 어떤 사장님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콜라병 위에 이렇게 탁구공이 딱 놓여 있죠. 자, 두 가지 행위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장님들 보실 때 이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어떠한 것이 반복되고 뭔가 익숙해질 때는요, 많은 행동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려워 보이는 것도, 혹은 쉬워 보이는 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 않으면. 근데 어떤 어려워 보이는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력과 행동은 이게 바로 이제 임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사를 제가 되게 아주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인생은 가장 깜깜한 곳에 선물을 숨기기도 한다. 어느 대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책에 나오는 대사인지? 저기 요즘에 제가 넷플릭스에 그냥 이틀 밤을 확 꼬박 이제 새서 저기 시리즈가 있는데, 빨간머리 애인이에요. 빨간머리 앤. 아시죠? 몽고메리 작품, 여성 작가의 작품이죠. 저 어렸을 때 빨간머리 앤 저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좀 많이 봤었고,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동화책으로 이제 봤던 책이 빨간머리 앤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리즈가 사실은 7권까지 있어요. 빨간머리 애인이 여러 가지에. 우리나라로는 빨간머리 애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그 이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명대사가 많아요. 최고의 명대사가, 한번 사장님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인이 고아로 자라잖아요. 그쵸? 고아로 자라서 온갖 어떤 어린 시절에 하지 못할 다른 아이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어두운 경험들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두 남매를 만나면서 인생이 이제 전혀 다른 길로 펼쳐지는 그런 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정말 저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했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점들이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이게 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 깜깜한 순간을 지나고 나면요, 그거 선물이 되기도 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난했던 시절, 또한 자영업을 했던 그런 시절, 또 아이를 키워보는 시절, 또 파트너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보는 그런 시절들이 다 선물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선물이 되면서, 저에게 이제 따뜻함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미래는 어떠냐면, 빨간 애니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사람들 이런 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인 듯이 내 미래도 꿈꾸는 나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랠리도 있죠. 랠리 저희 목표가 몇 명입니까? 이번에 목표는 400명인데 사실 이거 임계점을 뚫은 거예요. 지난달 300명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300명을 뚫어버렸잖아요. 한 번 뚫고 나면 어때요? 자, 그 온도나 압력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열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열정이 변하면 어때요? 내려와요. 임계점은 내려와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우리가 랠리에 한번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그들의 세상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도 바꿔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이 꿈꾸는 내 세상, 이 미래는 바로 내 거라는 것을 사장님들이 꼭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장님들에게 제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따뜻한 메시지가 됐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뉴스키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값진 일이라는 걸 사장님들께 저 경험으로 사장님께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정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따뜻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의 임계점을 오늘 뚫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 강의였습니다. 저 또한 되게 많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요. 오늘 애프터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의 말씀대로 임계점을 좀 더 뚫어보는, 그리고 어려 보이는 것도 집중력 있게 행동하면 쉬워지고, 전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고 그냥 칠 수 있는 탁구공 같은 일이지만 실제로 집중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 이게 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말씀이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월요일을 열어주는 공지 여신 김미선 사장님 모시고 저희 한 주의 공지를 또 집중해야 될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됐나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공지 언니, 공지 누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공지사항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김정숙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4월 10일 토요일 저희 캡틴의 두 번째 랜선 랠리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박석범 사장님과 김현경 사장님 두 분의 사장님을 모시고 저희 랜선 랠리가 열릴 텐데요. 지금 사장님들 명단 보시고 또 많이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또 잊어버린 명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오늘 명단 작성해 보시고, 이번 2주일 동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임계점 초대 400명 우리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기도 하고 한식이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뉴스킨 희망의 숲 착공식을 방송합니다. 뉴스킨 코리아 유튜브 채널 또 뉴티비 채널로 방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벤트가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희망의 숲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어떤 글자도 괜찮습니다. 희망의 숲 글자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서 그 SNS에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뉴스킨 다회용 백하고 뉴스킨 패션 마스크가 선물로 증정이 됩니다. 100분께 되는데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 SNS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알리고 또 파트너인 뉴스킨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지속 가능성 활동을 하는 뉴스킨 회사, 그리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 회사가 이렇게 선의의 힘을 실천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리고 또 우리도 이 뉴스킨과 파트너가 되어서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깔끔했지만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죠?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2시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선물이 따라오는 거겠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4월 5일 봄만큼이나 정말 따뜻하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좋은 메시지들을 사장님들은 네트워커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 있게, 그분들은 우리를 만나기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스케줄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김정숙 사장님의 포즈, 강력한 포즈 따라하면서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따라할게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3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오늘은 카메라를 또 가득 또 켜주셔가지고 너무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내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저희 파마넥스 키즈라인, 아마 많은 컨텐츠들이 없어서 궁금하셨을 텐데 조희경 사장님께서 키즈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좀 풀어드릴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그 과정을 키즈라인으로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